2020년 실내지엔 전공 4학년 졸업작품 관련 실내지엔 스튜디오와 실내지엔 세미나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맡은 실내지엔 전공의 문정국 교수입니다. 해마다 이제 졸업작품 관련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의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다 많고 보다 깊은 수준의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하는 디자이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준비한 이 슬라이드의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이 졸업 작품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져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다 알차고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년을 보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준비한 그 이미지는 이 터닝 포인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던 길을 전환해서 다른 길을 간다든지 방향을 우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방향을 전환을 하고 방향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혹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사실은 접어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이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맞는 편일 것 같아요. 그 많은 그 터닝 포인트 중에서 실제로 내가 선택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쭈물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터닝 포인트를 따라서 인생을 전환을 시켰을 때 꼭 성공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됐든 간에 몇 차례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경험하는 순간에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터닝 포인트를 따라가는 혹은 따라갈지 따라가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따라간다, 이 어떤 방향을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그 방향을 실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어,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을 하는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디자이너로서 어떤 이 삶을 영위를 하다가 어, 소위 얘기하면 이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이 유명한 디자이너 혹은 이제 성공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 꿈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용기, 요 세 가지 이 요소가 여러분들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용기 있는 사람이 돼서 일을 저지르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로서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였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4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3년 혹은 그 이전의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디자이너,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디자이너의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과 에너지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 do 즉 드림과 에너지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do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에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슬라이더처럼 어, 어떤 윤곽선을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칠해가면서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실내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하나 색을 칠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어, 이 상명대학교에서의 어떤 4년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디자이너가 누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실내자연과에는 그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하디드 건축가를 한번 모시고 와봤습니다. 뭐 불행히도 최근에 어떤 그 심장의 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그 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짧게 하지만 굉장히 굵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자하디드인데 자하디드 사무실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1995년도에 이 사람 사무실을 갔을 때 그 사무실에는 한 3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페이를 받고 즉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들은 발런티어 즉 돈을 받지 않고 순전히 이제 이 자아디드한테 무엇을 배우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95년도에 이와 같이 10명 정도의 직원을 운영하던 작은 사무실에서 불과 한 5년, 6년 정도 지났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자하디드가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디자이너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로는 훨씬 더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제가 이분 사무실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이 10명 그리고 발란티어 포함해서 30명의 직원이 있던 그런 작은 회사가 옆에 있는 건물들을 다 임대를 하면서 저같이 300명 넘는 직원들이 일하는 굉장히 큰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발란티어는 이제 더 이상 없었고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그 300명의 그 디자이너 중에서 소위 해서 순수하게 수학 즉 기하학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자하디드가 해왔던 그런 다양한 스케치들을 실질적으로 건축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학적인 어떤 지식과 기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디자이너의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로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하디드라는 사람은 한 평생을 소위 얘기하는 페이퍼 아키텍트 즉 열심히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지만 결코 지어질 수 없는 그런 건물만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어질 수 없는 건축물을 계속 설계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인생과 타협을 하는 동안 그 인생과 타협을 하는 것 대신에 인생을 걸고 이 디자인, 건축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플루이드하고 유동적이고 유선적이고 그 당시에 어떤 기술로서는 도저히 지어질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2000년대가 지나면서 이러한 자아디드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뒷받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즉 성공한 디자이너는 항상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고 인생과 타협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감각과 사고,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영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공한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굿 디자이너가 되는 거. 이것만큼의 중요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공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성공한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이 이와 같은 어떤 잡지나 어떤 서적을 통해 가지고 퍼블리케이션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죠. 여러분들 선배들도 요즘은 이제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잡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외 저명한 그런 이 잡지에 실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성공한 디자이너 또한 방송에 출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션 디자이너 김진이라는 사람이죠. 거기서 어떤 힐링 토크라고 하는 사실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데 인바이트 돼가지고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공한 디자이너는 또한 상을 받게 돼 있죠.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상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선배 작년에 우리 그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했던 그 손기 선생 여러분들 선배죠. 내가 2005년도에 이제 그 상명대학교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지난번에 그 IF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국내외 다양한 상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디자이너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공한 디자이너는 광고에 잘 등장합니다. 뭐 돌체가바나 이런 사람들도 광고에 직접 등장하면서 본인들의 디자인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성공한 디자이너는 또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굿 디자이너가 됐고 이 굿 디자이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높아지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성공한 그 디자이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이렇게 부자 클라이언트, 리치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실은 그 클라이언트가 사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그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부자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다양한 디자인을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고 어렵지만 그다음에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같은 리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성공한 디자인은 대부분 이제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대학과 접하게 돼 있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잘 나가고 그다음에 성공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항상 눈여겨보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떤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 덕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소. 5가지 어떤 그 사람이 갖춰야 될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운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격도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데 성격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디자인에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감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미술 쪽에서는 노력에 의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명대에서 2015년 이후에 그 이제 몇 명의 아주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평상시에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연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디자이너는 이와 동시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에 집중을 하고 연기를 보면 연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집중하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이너한테는 사실은 그 장면마다 나타나는 그런 형태에 관한 부분들, 색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명품이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사실은 그 명품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이 세상에 있는 꼭 어떤 상업적인 명품뿐만 아니라 도시도 명품 도시가 있겠죠. 이와 같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느끼며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 명품. 두 번째는 노력이 있죠. 이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 약속된 어떤 그런 덕목으로서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쉬운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성공한 디자이너, 굿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드는데 사실은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면서 입시 선생님을 잘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 훌륭한 그런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규 교육, 즉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학원도 지나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여러 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수라고 얘기하죠. 인생의 고수를 만나는 것. 자기 디자이너에 있어서 디자인 이 세계에 있어서 고수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대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직장에서 정말 인생의 고수를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인생의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네이클로버 이런 걸 가지고 운을 얘기를 하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노력,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노력이 있을수록 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운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교육의 방향대로 여러분들 노력을 기울였을 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이 좋다 나쁘다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성공하는 디자이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공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굿 디자이너, 뭐 퍼블리케이션, 기타 등의 사안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업을 잘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가로서의 어떤 성격, 이거를 잘 타고나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노력, 그 다음에 잘 받은 교육,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디자이너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업가로서의 어떤 자질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5가지 덕목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진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노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에 관한 것입니다. 감각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감각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교육을 굉장히 못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교육 이상의 것들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혹은 본인이 그렇게 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한다면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도 마찬가지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운을 스스로 만들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운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격도 사실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 확률, 고수를 만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명품을 볼 줄 아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디자이너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 노력을 얘기를 하는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덕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디자인을 잘 해보기 위한 그런 욕구도 있을 거고, 굿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것도 뭐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러한 과정은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 마음속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정신 분석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